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나요? 자, 이제 연말 연시인데,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는 2025년 연말과 2026년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6일이지만 미국 현지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성탄절 매치업 5게임이 열렸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관한 여러 기록들과 오늘 크리스마스를 가장 우울하게 보낸 팀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그리고 크리스마스엔 또 NBA가 필요한데요. NBA 창설이 1947년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78년째 크리스마스 매치업이 흥행하고 있고요. 1998-99 시즌에 직장 폐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리그 개막이 2월 초였어요. 12월에는 계속 파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리스마스 매치업이 없었고요. 직장 폐쇄 시즌이었던 98년, 99년을 제외하면 총 343경기의 크리스마스 매치업이 열렸습니다. 매해 평균 4.7경기씩 열렸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게임씩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5경기로 고정됐으니까 크리스마스 5게임 체제는 이제 뭐 한 17년 정도 된 거죠. 자, 이번 시즌 크리스마스 매치, 뉴욕과 클리블랜드 경기가 새벽 2시에 있었습니다. 뉴욕이 접전 끝에 승리를 했고요. OKC와 샌안토니오전. 야, 이걸 OKC 원정에서 샌안토니오가 이겼습니다. OKC는 시즌 5패 가운데 3패를 샌안토니오에게 떠안게 됐고, 두 팀의 승차는 2경기 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댈러스전, 골든스테이트가 승리하면서 3연승을 새겼고요. 레이커스 휴스턴, 제가 이 경기 쿠팡 플레이 중계를 했습니다만 휴스턴의 대승, 골든스테이트는 3연승, 레이커스는 3연패가 됐습니다. 덴버 미네소타 경기, 제가 이 컨텐츠를 녹화하고 있는 바로 한 3, 4분 전에 끝이 났는데 덴버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네소타를 꺾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치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는 사무국 입장에서 돈이 됩니다.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수를 하루에 몰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로의 니즈가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뭐 최고의 흥행팀들만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중 최고의 흥행 카드로만 구성되는 성탄절 매치업이고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죠. 슈퍼스타 출전, 그리고 프라임타임 편성. 자, 이렇게 정규 시즌 최고의 쇼케이스라 볼 수가 있는데 스타 탄생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5경기 모두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미 전역에. 네, 그리고 215개국 50개의 언어로 송출이 되고요. 겹치는 중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시간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국 시간으로도 2시, 4시 반, 7시, 10시, 12시 반이었으니까 안 겹치죠. 5경기 모두 각기 다른 시간대로 배정을 합니다. 슈퍼스타들을 비롯해서 미래를 이끌 쿠퍼 플래그 같은 연건들을 하루에 전부 다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5게임이니까 총 10개 팀, 네, 그리고 약 한 150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또 인기가 있을 선수들로 이 5경기 매치업을 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03년에는 르브론이 뛰었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진짜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르브론 이후에 크리스마스 경기 최연소 출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쿠퍼 플래그입니다. 오늘 플래그는 워리어스를 상대로 팀은 졌습니다만 36분 동안 27득점, 6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블락샷 1개, 야투 21개 중에 무려 1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하체 붙잡고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맨의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플래그가 진짜 될성부른 떡잎이라는 걸 이런 경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방송 또 골든스테이트 원정 부담스러운 게임일 수가 있는데 플래그는 본인의 역할을 100% 다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우선 크리스마스 역대 최다 득점은 르브론 제임스의 몫입니다. 오늘 18득점 포함해서 525점, 코비 브라이언트 395점, 오스카 로버슨 377점, 그리고 오늘 케빈 듀란트 25점을 보태면서 367점, 그리고 5위가 은퇴한 드웨인 웨이드 314점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단일 경기 최다 득점 오늘 갑자기 이 목록에 진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선 1위는 버나드 킹입니다. 뉴욕의 왕으로 불렸던 선수였고 뉴욕과 뉴저지의 지역 라이벌전에서 무려 60점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고요. 2위가 윌트 체인벌린, 필라델피아 뉴욕. 이 역시도 지역 라이벌이죠. 59점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니콜라 요키치 오늘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무려 56점 넣었습니다. 56점 넣으면서 순위권 바깥이었는데 오늘 맹활약으로 순식간에 3위로 올랐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자, 그리고 3위였던 루카 돈치치와 릭 베리가 공동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돈치치의 50득점은 불과 얼마 전이었죠. 댈러스 소속으로 피닉스를 상대로 50점을 넣었고, 릭 베리, 스테픈 커리 이전에 골든스테이트 최고의 스타였죠. 샌프란시스코와 신시내티 맞대결에서 50득점을 몰아 넣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최다 출전 기록은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경기로 총 성탄절에만 20게임 뛰었습니다. 이거 깨질까요? 저는 중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크리스마스 20경기 출전은 사실 경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2위가 코비 브라이언트 16경기, 3위가 샤킬 오닐 15게임을 뛰었고요. 크리스마스 최다 출전 팀은 뉴욕입니다. 58번, 26승 32패 오늘 승리를 하면서 최다승 26승이 됐고요. 레이커스가 2위 25승입니다. 자, 홈팀의 기록이 오늘 경기 포함해서 171승 98패니까 꽤나 홈팀의 승률이 높은 편이죠. 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5-86 시즌에 극적인 역전승이 라이벌인 뉴욕 닉스와 보스턴에게서 나왔는데요. 최대 뉴욕이 25점 차로 끌려가면서 보스턴에게 승리를 내주기 직전이었습니다만 후반부터 거세게 추격을 시작했고요. 2차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때는 또 패트릭 유잉이 완전 애기였죠. 뉴욕 닉스는 그 당시에 23승 59패 동부 컨퍼런스 11위 팀이었고, 보스턴은 67승 15패로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던 팀인데, 그 당시 뉴욕이 보스턴을 꺾는 이변을 크리스마스에 연출했었고요. 1995-96 시즌, 이때는 기억납니다. 제가 NBA를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다 봤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휴스턴과 올랜도 매직의 만남이었죠. NBA 역사상 처음으로 직전 시즌 파이널 리매치가 성사됐어요. 그러니까 95년 파이널에서 올랜도 매직이 휴스턴에게 0대4로 졌죠. 그리고 다시 파이널 리매치가 성사됐었는데, 휴스턴에서는 하킴 올라주원이 30득점, 12개 리바운드, 그리고 6개 어시스트를 활약을 했습니다만, 승리는 샤킬 오닐과 앰퍼니 하드웨이를 앞세운 올랜도의 몫이었습니다. 직전 파이널 패배를 올랜도가 제대로 서력했던 경기로 제 머릿속에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30년 전이었죠. 자, 그리고 2003-2004 시즌 크리스마스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였죠. 그리고 그 당시 르브론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또 다른 고졸 스타 트레이시 맥그레디의 올랜도 매직과 맞붙습니다. 신인 르브론 당해의 크리스마스 매치에 곧바로 출전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크리스마스 매치업에 넣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죠. 최연소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팀은 연장전 끝에 올랜도에게 집니다. 이때는 클리블랜드는 성적이 좋지 못했고, 올랜도 매직은 그래도 맥그레디가 이끌던 중위권 정도의 팀이었죠. 르브론의 크리스마스 데뷔전 기록은 대단했습니다. 34득점에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면서 큰 무대 체질임을 본인이 루키 시즌 크리스마스 매치업부터 선보였었죠. 자, 그리고 2008-2009 시즌입니다. 이때도 파이널 리매치였고요. 보스턴과 LA 레이커스의 크리스마스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자, 직선 시즌 파이널 리매치로서 이 경기 전까지 보스턴은 무려 19연승 중이었습니다. 레이 알렌, 케빈 가넷, 라jon 론도, 폴 피어스, 이 빅4를 앞세워서 전년도 우승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었죠. 하지만 레이커스에게 패하면서 20연승을 목전에 두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필 잭슨 레이커스 감독은 통산 2승리로 1000승 달성 및 최단기간 1000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피 크리스마스가 됐죠. 자, 하지만 오늘 경기 크리스마스 매치업을 치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인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연승을 달린 반면에 레이커스는 3연패,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홈에서 그것도 휴스턴 로켓츠를 만났는데 서로 순위 싸움을 펼치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단 96득점에 그칩니다. 96대 119, 무려 23점 차이로 패하게 됩니다. 올 시즌 최다인 3연패와 더불어서 시즌 성적이 19승 10패로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4경기 실점을 보면 135실점, 103실점, 132실점, 119실점을 했습니다. 최근 4경기 평균 122.5실점을 했고요. 수비 레이팅은 전체 25위입니다. 오늘 23점 차로 졌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기였어요. 왜냐? 리바운드 차이가 무려 2배였습니다. 25대 48. 물론 레이커스가 밀렸고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차이도 7대 17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A 레이커스의 오늘 팀 야투 성공률이 무려 51%였습니다. 그리고
3점 성공률 37%, 본인의 평균을 훨씬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점 넣었어요.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죠. 결국에는 제공권에서 밀렸어요. 리바운드를 많이 내줬고, 리바운드를 많이 내줬다는 건 높이가 낮은 문제도 있고 또 휴스턴의 공격 리바운드가 1위인 것도 있지만 그 시작은, 그 시발점은 헐거운 수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로켓츠가 야투 90개 시도했고 자유투를 19개 얻어낸 반면에 레이커스는 77개 야투밖에 던지지 못했고 자유투 라인에 11번 섰습니다. 이건 레이커스의 경기가 아니잖아요. 레이커스는 늘 상대보다 많은 자유투 득실 마진을 기록하는 팀인데 그러지도 못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투가 51%였는데 98점 넣고 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루카 돈치치 오늘 25득점 7리바운드, 턴오버 6개, 1쿼터에 턴오버 4개, 득실 마진 마이너스 25. 굉장히 돈치치답지 않은 그런 기록이고요. 르브론 제임스 18득점, 5어시스트, 3스틸, 뭐 오케이. 하지만 득실 마진 마이너스 33. 네,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값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루이 하치무라 두 빅윙과 빅맨은 도합 리바운드가 4개였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뭐 리바운드를 잡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슬 리브스 종아리를 다쳐서 결장했었는데 전반 12분 뛰고 후반 결장입니다. 왜? 또 종아리가 아프대요.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 루이 하치무라 오늘 경기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야투 6개 시도해서 빵개, 28분 뛰면서 무득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 1턴오버, 3파울. 상당히 좋지 못했죠.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치무라는 3점 아니면은 눈에 띄는 그런 항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에서 사라지기 일쑤예요. 이 하치무라가 르브론과 함께 뛰었을 때 성적이 9득점, 3.6리바운드, 0.5어시스트입니다. 11경기. 이 말인 즉슨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와. 네, 르브론 제임스가 하치무라의 경기력에 방해를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둘은 따로 떼놓던지 하치무라를 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게이브 빈센트,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네, 빈센트 뛴다고 해서 레이커스 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만기 계약자잖아요. 14경기 출전, 15경기 결장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는 뛰는 게 신기한 수준이 됐고요. 마커스 스마트와 제이크 라라비아,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스마트 3점 31.5%, 그리고 라라비아 3점 31.8%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두 명은 그나마 팀에서 좀 수비를 하니까 놔줘야 되는데 3점이 너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현재 레이커스의 팀 3점 성공률이 2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3점을 시도하는 개수 23위, 3점을 넣는 개수 25위, 3점을 집어넣는 확률 24위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에겐 계속 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커스 왜냐? 자산도 있거든요. 만기 계약자 일단 3명입니다. 하치무라, 빈센트, 막시 클리바예요. 이 3명 합치면 40일 넘거든요. 에이, 그럼 이 3명을 누가 사가요? 드래프트 픽이 있잖아요. 붙여서 팔면 됩니다. 악성 재고는 불옥을 줘야 돼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참치 캔이라도 줘야 됩니다. 지금 레이커스 드래프트 픽을 살펴보면 26년 1라운드 픽, 27년 탑4 보호, 그리고 28년부터는 29년 제외하고 30년, 31년, 32년 픽이 다 있어요. 1라운드 픽 5장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가 이 멤버로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슬 리브스,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수비가 취약한 선수 3명을 주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스스로 핸디캡이 있고, 팀 내에서 수비점 한다는 선수들도 저마다 투웨이 플레이어는 완전 거리가 멀죠. 제가 아까 반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밴더빌트도 3점이 33.3%를 오늘 경기로 넘겼지만 3점은 주로 롱코너에서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쓰임새가 좀 한정적이고 까다로운 선수들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래프트 픽을 활용해서 만기 계약자까지 넣고 무조건 수비되는 윙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펠리카 단장이 신인을 그렇게 잘 뽑는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쏠쏠한 그런 픽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뽑은 선수들을 보면 2022년 2라운드 35순위로 맥스 크리스티, 이건 오케이예요. 하지만 1라운드 픽을 정말 못 썼습니다. 2023년 1라운드 17순위 지명권으로 젤린 후드 시피노, 폭망입니다. 폭망. 그 다음에 2024년 1라운드 17순위로 달튼 크넥트를 본인들 손으로 뽑고 본인들 손으로 그냥 묻었습니다. 이 두 명은
일단 뭐 레이커스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역사가 됐죠. 크넥트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선수들 잘 못 뽑고 또 높은 지명권 얻지 못한다면 저는 적당한 시기에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명권을. 그렇지 않으면 뭐 물론 르브론 제임스, 포스트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이후에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레이커스는 커리어 내내 창단하고 나서 90년대 초중반 제외하면 윈나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문제예요. 르브론 제임스는 어차피 올 시즌 끝나면 걸어 나갈 겁니다. 만약에 레이커스가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당장 드래프트 지명권이나 혹은 미래 자산을 쓴다고 해서 그게 올 시즌으로 끝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JJ 레딕 감독이 진짜 요즘에 인터뷰 들으면 불평분자 같거든요. 근데 나아질 수가 없어요. 뭐 저는 JJ 레딕 감독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라펠링카 단장이 로스터를 이렇게 구축한 이상 레딕 감독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아주 강성의 그런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팀 케미스트리가 좋을 수가 없죠. 레이커스 선수들도 수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점을 메울 수 있는 방편은 구단 수뇌부의 과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매치업 물론 진 팀들은 다 우울하겠지만 레이커스는 무언가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크리스마스 매치업의 역사와 레이커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레이커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니까요. 많은 또 댓글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